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저희 블루베리 TV에서 올바른 블루베리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새롭게 연재를 시작한 블루베리 병충해 방제 중 블루베리에 해를 끼치는 각종 병에 대해서 전시관까지 해서 연재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피해를 주고 또 재배하는 기간 동안에 농민들에게 가장 골칫거리를 주는 블루베리 각종 해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블루베리의 각종 해충들은 전 시간까지 알려드렸던 병에 해당하는 곰팡이성 종류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니고 비록 크기가 해충들에 따라 제각각이긴 하지만 농민들 눈에 예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실질적으로 보이면서 또 피해 현상도 해충별로 뚜렷하니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해충 방지에 대한 연재편은 전 시간까지 했던 각종 균에 대한 시간보다는 좀 더 쉽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해도 빠르고 또 대처하기도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막연하니 충들에 의한 피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고 나서 이것은 어떤 해충이겠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된다 하면 그 방제가 정말로 쉬워지기 때문에 또 헛된 노력을 투여를 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꼭 이 연재를 통해서 좀 더 쉽고 정확한 방제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각종 블루베리 해충들에 대한 연재의 첫 시간으로 가장 먼저 시기적으로 발생을 하고 또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고 있는 진딧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진딧물의 방제를 위해서 먼저 그 특징과 생김새 또 피해 상황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방제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녀석들은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식물체의 가장 연약한 새순이나 잎, 그 중에서도 뒤쪽 부분에 이렇게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군집으로 모여서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잎보다는 어린 줄기에 집중적으로 붙어서 지금 흡즙, 즉 빨아먹는 피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형태의 해충들을 보시면 진딧물인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전의 사진과 비슷한 지금 이 진딧물들은 조금 더 검게 보이는 흑갈색으로 지금 변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절적으로 약간 이른 봄보다는 가을 쪽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다고 보이는데 상황에 따라서 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흑갈색을 띠는 진딧물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딧물이 진한 흑갈색을 군집으로 모여 있거나 녹색으로 모여서 줄기나 잎에 가해를 하는 모습을 보시면 바로 방제를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블루베리 과일에 기생해서 과일을 흡집하는 진딧물의 피해 상황인데요. 이처럼 전의 사진들처럼 진딧물은 잎이나 줄기, 과일 그 어느 개체를 막론하고 집중적으로 광범위하게 피해를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진딧물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마리가 단독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마리가 함께 군집 생활을 하는 해충인데요. 이 녀석들은 입에 빨대처럼 생긴 흡집기형의 기구를 달고 있어서 식물에 이 흡집기형의 빨대를 꽂아서 식물체 액을 흡집해서 빨아먹는, 즉 식물을 흡집하여 가해를 하는 광범위성 해충입니다. 이 녀석들은 크기가 그리 크지 않는 2mm 이내이고 색깔은 녹황색이나 흑록색을 띠고 있으며 계절별로 그 색깔이 약간씩 변하는데 봄에는 주로 녹색이었다가 여름에 황색, 그리고 가을로 점해들면서 갈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번식은 주로 봄과 가을에 대번식을 하고 여름에는 그 개체수가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띠기도 하지요. 그런데 시설하우스에서는 이 녀석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계절에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의 방제는 주로 대번식기인 봄과 가을, 그 중에서도 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방제의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듯 제가 블루베리 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방제를 또는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해당되는 녀석들의 특징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즉 그 녀석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방제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헛수고와 또 돈의 낭비, 그리고 방제도 정확한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이런 악형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딧물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녀석들의 번식기인 그 특징을 알고만 있다 하면 그 시기에 적절한 방제를 할 것이며 여름에 쓸데없이 방제를 많은 노력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진딧물은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블루베리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식물에 그 개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농가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방제를 해야 될 녀석이기도 합니다. 이 녀석들이 가해하는 피해 증상을 말씀을 드리면 이 녀석들은 주로 식물의 어린 잎에서 발생을 하는데 블루베리를 재배하다 보면 봄철에 새순이 올라오는 새잎에 또는 새 줄기에 집중적으로 가해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녀석들에게 피해를 당한 식물체는 성장을 멈추고 새순이나 잎이 잎마리처럼 말리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진행돼서 심하게 되면 누렇게 변해서 결국에는 고사에 죽고 말죠. 그러면 방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던 블루베리 병에 해당하는 곰팡이성 병들은 그 피해가 나타나기 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 약을 쓰더라도 예방으로 약을 살포할 수도 있으나 진딧물을 포함한 각종 블루베리 해충에 해당하는 해충들은 예방은 되지 않고 각종의 해충들이 나타나서 피해를 줄 때 이후부터 방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블루베리의 해충들의 방제의 첫 단계는 바로 예찰 활동이 되겠습니다. 해충 방제의 첫 단계를 예찰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해충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해충이든
그 생김새가 있고 또 피해 증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해충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피해 상황을 나타내는지를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농가에서 바로 약을 처방하기 전에 먼저 예찰로서 내 농장 포지에 어느 정도의 발생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약을 살포해야 될지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찰을 하지 않고 바로 방제 약을 살포를 해버리면 역시 피해 상황은 10인데 100의 방제를 거의 모든 농가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필요 없는 역시 노력과 돈의 투자가 될 뿐더러 많은 방제약으로 인해서 감염되지 않은, 즉 해충이 없는 건강한 블루베리까지 좋은 영향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처방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꼭 예찰 활동을 하셔서 내 농장에 어느 정도의 피해 상황 또 어떤 해충에 의한 것을 정확히 판단을 하시는 예찰 활동이 정말 중요한 첫 번째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예찰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해충편의 특징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생김새와 또 피해 상황을 사진으로서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딧물 예찰 활동이 끝난 이후에 방제약을 사시게 되는데 이때 아주 중요한 사항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생산되고 있는 진딧물류 방제약으로는 제조사별로 진딧물만 특화돼서 방제를 할 수 있는 약재가 있고 또 제가 서두에 진딧물의 특징이 흡즙에서 피해를 주는 흡즙성 해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흡즙하는 해충을 광범위하게 방지할 수 있는 약, 이런 두 가지로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흡즙성 해충을 배우셨기 때문에 농약상에서 진딧물 약으로 달라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흡즙성 해충의 방제약을 달라고 하면 그 흡즙성 약은 진딧물뿐만이 아니고 농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흡즙성 해충까지 방제를 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방제를 위한 농약을 구입을 하실 때는 친환경제도 마찬가지고 흡즙성 해충에 대한 방제약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블루베리 해충 방제에 대한 첫 시간으로 진딧물에 대한 특징, 그리고 생김새, 피해 상황, 그리고 방제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블루베리에 가장 많이 피해를 주고 또 가장 많이 출현하는 해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